오늘 조선 공중비사는 기생을 놓고 조카와 싸운 임금의 사위 일성군 정효전과 너무 측은하고 안타까운 양녕대군의 아들 서산군 이해의 삶 이야기입니다. 일성군 정효전은 숙정홍주에게 장가를 간 인물이고 서산군 이해는 양녕대군의 자식인데 소지홍이란 기녀를 좋아하다 서로 싸움이 벌어져 백성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싸움이 벌어진 날은 세종 21년인 1439년 1월 20일로 종묘에서 제사를 지낸 뒤 왕실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술을 마셨습니다. 숙정홍주의 남편인 일성군 정효전을 중심으로 친하게 지냈던 동지중추원사 허애와 지병조사 정종성, 호조좌랑 박문규 등이 왕실일을 맡아보던 영돈령 번호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허애는 전에 소개한 조아의 아내 김씨와 간통한 적이 있는 그 사람으로 이날 술자리에 소지홍과 김교월이란 기생을 불렀는데 특히 소지홍의 미모가 뛰어나 사내들이 군침을 흘렸습니다. 사내들은 소지홍에게 한마디씩 농익은 말들을 주고받았는데 우선 정효전이 한마디를 했다. 소지홍은 은요강을 갖고 있다더군. 그 요강 덕분에 힘이 보통이 아니야? 어떻게 그 은밀한 물건의 유무를 대감께서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허애가 받아치자 자중은 웃음바다로 변했는데 숙정홍주와 결혼한 정효전은 행실이 바르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옹주는 어렸을 때부터 병을 달고 살아 류원강의 여비에게 젖을 먹여 키웠는데 숙정홍주를 낳은 여인은 신빈신씨로 태종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후궁이었습니다. 태종은 그녀에게서 모두 3명의 아들과 7명의 딸을 낳아 류원강은 대후군이라는 높은 벼슬까지 올라갔습니다. 류원강 소개로 정효전과 결혼한 숙정홍주는 류원강 집에서 살림을 차렸는데 태종이 죽자 이들 부부에 대한 류원강의 구박이 심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왕의 초청을 받은 정효전이 대궐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 왕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뒷조사를 한 결과 이들 부부가 류원강에게 마치 종처럼 학대당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9월 19일 기의 두 번째 기사 1422년 영락 20년 대오군 류원강이 목배임을 당하다. 대오군 류원강이 목배임을 당하였다. 언강은 본래 한미한 신분으로 성질이 거칠고 더러웠다. 태종의 딸 숙진 옹주가 어렸을 때 병을 피하여 밖에 있게 되었을 채 언강의 집 여비가 가서 젖을 먹였다. 그로 인하여 수양이 되었는데 언강은 그러한 관계로 대오군까지 이르게 되었다. 옹주는 언강의 집에서 일성군 정효전에게 시집갔었다. 태종이 흥화심에 미쳐서 언강의 생각으로 다시는 의탁할 데가 없다 하여 드디어 효전을 소원하게 하여 여러 번 같이 살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구박하여 달리 살게 하였으며 접대하는 언사도 또한 불공하였다. 하루는 효전이 밥을 먹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가거늘 임금이 듣고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한 바 배은 망덕과 마음에 불충한 생각이 있다 하여 배인 것이었다. 세종 4년인 1422년 9월 19일 임금은 곧바로 류원강을 잡아들여 차명에 처해버렸고 왕은 정효전과 숙정홍주 두 사람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림이 좀 나아지자 정효전은 소지홍이란 기생과 정을 통하고 있었고 그날도 아침부터 마신 술 때문인지 너무 취한 정효전이 소지홍의 손목을 잡고 옆방으로 끌고 가서 일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종친 어른이 조카의 여자를 간통하려 하십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 조카가 누군데? 서산군 이해입니다. 옆에서 가만 지켜보던 정종성과 조승이 그녀의 뺨을 갑자기 후려쳤고 어느 안전인데 요망을 떠느냐며 더럽다고 발로 그녀를 걷어차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돌아간 뒤 소지홍을 찾아간 이해는 그녀의 시퍼렇게 멍이 든 상태의 얼굴을 보고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해는 양녕대군 삼남인이 정효전과는 조카와 고모부 사이지만 이해는 과거 아픈 기억도 갖고 있어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일찍이 아버지에게 첩을 빼앗긴 것도 분한데 이제 고모부에게도 여자를 빼앗기는구나. 이해는 부글부글 끓는 상태로 숙정홍주 집에 들이닥쳤는데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사내종의 면상을 한 대 갈겨버렸지만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에 정효전은 없었고 고모를 따로 만나기도 그래서 곧바로 그 집을 나왔는데 길에서 고모부 정효전을 만난 것으로 이해는 정효전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버렸습니다. 깜짝 놀라 주변 사람들이 말리려고 했지만 젊은 이해는 힘껏 정효전을 내동이치며 차마 입에 담기 더러운 말들을 쏟아내고 말아 왕실의 추태는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 삽시간에 도성에 퍼졌습니다.
며칠 뒤 소지용은 정효전이 술을 먹고 자신의 몸을 억지로 가지려다 안 되니까 폭력을 휘둘렀다고 사원부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사원부에서는 이들은 모두 왕의 일가이고 사위들인데 일반인들이 보는 앞에서 싸움을 하고 추태를 부리니 어찌 평민들의 풍속을 교화할 수 있습니까? 특히 이해는 남의 종을 때리고 남의 물건을 못 쓰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더러는 종들에게 머리를 잡히는 일도 당했습니다. 라고 양녕대군의 아들 이해를 더 비난하는 글을 왕에게 올린 것이다. 왕은 곧바로 일성군 정효전의 관직을 빼앗도록 명하고 양녕대군의 삼남 서산군 이해는 경기도 임진으로 귀양 보내게 했습니다. 이해에게 더 심한 벌을 내린 것은 그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종들 앞에서 고무부 정효전을 심하게 욕보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실의 사위를 욕보인 죄가 더 크다 하여 벌을 받은 것입니다.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 2월 6일 의묘 두 번째 기사 1439년명 정통 4년 사원부에서 해와 정효전을 귀양 보낼 것을 상소하다. 사원부에서 상소하기를 풍속을 바르게 하고 상벌을 바르게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큰 근본이여 정치하는 데에 요긴한 사무용입니다. 풍속이 바르오면 세도가 밝아지옵고 풍속이 바르지 아니하면 세도가 떨어지오니 그 옮기는 기틀은 다만 상벌을 밝히는 데에 있을 뿐입니다. 근자의 일성군 정효전이 해와 서로 피해야 할 친척인데도 의리를 잊고 욕심을 부려서 장기를 서로 간통하와 낮을 밤으로 삼아 방자한 행동을 기탄 없이 하였고 큰 길 위에서 다투고 빼앗기까지 하였으니 비록 여염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리라도 참아하지 못하겠거든 종친이요 부마라 이르면서 이런 추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풍속을 더럽히고 강상을 깨뜨리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해는 미복 차림으로 걸어서 노예들 틈에 끼어 다투고 빼느라고 머리에 썼던 망거를 빼앗기기까지 하였고 종친의 존귀함으로 도리어 상사람의 노복에게 욕을 보았사오니 그 광패한 형상과 애매한 행동이 어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본 자들은 통분해하지 않는 자가 없사오며 이를 들은 자는 놀라지 않는 자가 없사옵니다. 의당 법으로 처벌하여 더러운 풍속을 밝혀야 없는데 전하께 없어 특별히 관대하고 인자함을 내리시어 단지 해의 직천만 거두게 하시고 효전의 관직을 파면하게 하시오니 신등이 그억이 다시 생각하오니 해와 효전이 특별히 상덕을 입사와 부귀가 이미 극진함으로 뜻이 교만하고 기운이 가득 차서 날마다 색을 탐하는 것으로 이를 삼사오니 만약에 외방으로 내치지 아니하옵시고 안연히 집에 있게 하여 좋은 음식의 봉양과 가볍고 따뜻한 생활로 고마와 복종도 전날보다 감한 것이 없사오면 저들은 장차 이르기를 비록 죄악을 범했지만 나에게 손해될 것이 없는 것이니 음란하고 사치한 것이 무엇이 해로우며 예의라는 것이 무엇하는 것이냐 하고 교만하여 횡포함이 날로 늘어 끝내 회호하지 아니할 것이오니 이는 스스로가 자신하는 도리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또한 풍속을 격려하는 도리에도 어긋남이 있사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 때 전하께서는 세도에 밟고 타락되는 기틀과 습속이 부박하여지는 이유를 생각하시어 해와 유저를 외방으로 귀양 보내어 스스로 힘쓰게 하시고 그것으로 풍속과 치도를 바르게 하면 매우 다행이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효전의 고신을 빼앗도록 명하고 해는 경기도 임진년으로 귀양 보내게 하였다. 이 일로 이해는 서산군에서 황계령으로 신분이 낮아졌으며 8년 뒤인 1447년에 술주정으로 사람을 죽인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의 삶이 그처럼 삐딱하게 나간 것은 모두 아버지 양녕대군 때문이란 이야기도 있는데 실록에는 이해가 그렇게 된 것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첩을 빼앗아서 화병이 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무튼 세종임금은 그에 관련된 모든 직첩을 거두고 강화도로 안치시키고 바깥 사람과 전혀 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해는 결국 4년 뒤인 1451년 2월 13일 자기를 지키던 여종을 찔러 죽이고 집에 불을 질러 도망을 쳤지만 얼마 가지 않아 잡혀왔습니다. 문종임금은 대신들과 의논의 정신 이상을 보인 그를 철저하게 격리시켜 놓고 집안에는 불을 없애고 음식은 밖에서 해서 들여보내게 했고 아버지 양녕대군을 보내 타이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달 뒤인 4월 10일 강화도 자기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문종이 그의 처지가 안타깝다며 거두었던 벼슬과 나라의 녹봉을 돌려주자 받은 다음 날 목을 메고 스스로 자살을 한 것입니다. 정효전도 계유정난이 일어나자 괄괄한 성격으로 자기 분에 모시겨 자살을 택했는데 세조는 정효전에 대한 미운 감정으로 그의 무덤을 파고 시신을 꺼내 부관 참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신원이 회복돼 충신으로 배양되었지만 양녕대군의 아들 서산군 이해의 삶은 너무 측은하고 안타까운 결말이었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기생을 놓고 조카와 싸운 임금의 사위, 일성군 정효전과 너무 측은하고 안타까운 양녕대군의 아들 서산군 이해의 삶 이야기였습니다.